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쏠림도 몇 번 있었지, 사실. 그죠? 뭐 우리가 뭡니까? 차화정의 몇몇 종목이 주도 흐름으로 가면서 올라가던 때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뭐 2, 3년 동안은, 전력기기나 방산이나, 그죠? 원전, 조선, 이런 쪽이 2, 3년씩 급등한 적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도체 3전 닉스가 주도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PER이나, 뭐 이쪽 부분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뭐, 3전 닉스가 올라가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죠? 그러면 그동안, 뭐 우리 시장이, 뭐 코스닥이 새삼스럽게, 그죠? 코스닥의 종목 부분들이 뭐 실적이 많이 나서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 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정 정도 멀티플을 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아무 이유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자, 뭐 공포스럽고 힘든 장이야. 지금 뭐 어느 삼성닉스하고 S7 그쪽 라인 부분을 들고 있지 않으면 다 지금 뭡니까? 뭐 지금 차트 넘어가는 차트들 보듯이 다 지금 고점에서 밀려 있는 흐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의 금요일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 그죠? 다우지수가 0.09%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이 0.24% 하락하고, S&P 500이 뭐 0.05% 하락하고, 오히려 미국의 중소형 러셀 2000은 상승을 하고, 그죠? 자, 이제 섹터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PC 개인 물가 지표가 예상치 부합 정도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나 제약, 뭐 이렇게 성장 프리미엄을 갖는, 그죠? 실적은 별로지만 그래도 성장 프리미엄을 갖는 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 코스닥은 발표하고 나서 묶음, 오히려 급락을 하는, 금요일날 급락을 같이 받는 형태를 지금 보여줬잖아. 이제 제가 미국 시장에서 목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부분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이게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고,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섹터고, 그죠? 이쪽 라인이 급락을 하고, 오히려 애플이 뭡니까? 목요일 날 6%대 급락했다가 반을 되돌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쪽 제약바이오 성장주들이 올라왔어요. 그죠? GE 버너바라든지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죠? 매파적인 금리, 뭐 FMC 이후에 그 흐름 부분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잖아. 근데 1412 주가 보세요. 신고가 경신하죠, 그죠? PC 발표하고 신고가 내고 있어, 제약바이오가. 그게? 그 존슨앤존슨,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도 지금 그 PC 발표하고 급등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신고가야. 그제? 이쪽 라인 부분에 헬스케어 관련주. 이쪽이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보는 쪽의 섹터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여타 제약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헬스케어,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로 보면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들이 다 실적은 안 되지만, 그죠? 성장성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지는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뭐 PR은 높고, 그죠?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게 제약바이오더라고. 근데 미국 시장은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제약바이오가 돌아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라인이나 중소형주들도 금리의 영향력이 큰 쪽이 또 중소형주라고. 왜? 중소형주는 현금 능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뭡니까? 이거 완전히 딴판으로 노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고. 지금, 자, 이제 거기에서, 요게 이제 보는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어.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그죠? 미국의, 흐름 부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봐도,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그지? 그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전체적인 지수는, 그지?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하는 와중에 나스닥 선물이 1%에서 1.5% 약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시장, 장중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를, 그죠? 1.5% 내외 정도 하락할 거라는 걸 이상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를 하락을 한 거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장 끝나고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선물을 급격하게 매수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 매수 흐름보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던 그 부분이 요거였지. 그죠? 8천 선물을 8,200억 매수했죠, 그죠? 코스피는 5조 4천억 매도하고 3,700억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고. 그죠? 시장 지수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코스닥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금요일 날 샀는데, 그죠? 지수는 몇 프로가 떨어졌습니까? 응? 코스피가 5.8%가 급락을 하고, 코스닥이 4%가 급락을 했어. 그죠? 그런데 제가 보내준 타임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이야기할 건데, 1조 3천억. 보이세요? 이거하고 보내드렸던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오히려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샀고, 그죠? 거래소는 뭡니까? 5조 4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죠? 매도가 조금이지만 그만큼 크게 2천억 정도 줄어드는 거고, 선물은 8천억에서 1조 3,700억으로 훨씬 늘었죠. 그지? 보이세요? 수급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내일 뭡니까? 강세해야지. 그죠? 강세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매한 게 아까 보셨지만 뭐냐면 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게 케빈 워시가 매파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매파적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파월의 편에 서 있는 쪽에서 전도표를 그렇게 찍은 거고, 실제로 케빈 워시가 매파라는 증명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의 10년물 금리를 보면, 그죠? 지금 4.6%까지 올라가고 4.5% 이상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가 증폭됐고, 그러면서 FOMC 회의 이후에 1.5배, 한 번 반이나 세 번, 뭐 이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4.376까지 내려왔는데 4.2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분명히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지고 동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 섹터의 움직임에 연동돼야 되는데 지금은 연동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아. 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물가가 더 뭡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뭐 계란 한 판에 계란 10개에 지금 5,000원이라고 뭐 지금 난리부르 쓰잖아요.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하면서 우리 시장의 금통위로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전부터 지난 금통위 이전부터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새삼 주변 여건이 안 좋아진 게 아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수급이 없지, 코스닥에. 수급이 없는 게 아니라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지. 자, 거기에다가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든 엔화든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강세를 흐름을 보이는 게 큰 거지. 그런데 이전 고점 여기 근처에 와 있고 거기서 소폭 약세를 보이는 상황. 그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그냥 박스라고 보는데, 그죠? 요 102불과 요 98불 내에서의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102불 근처까지 갔다면 더 추가 상승하는 게 부담스럽다. 왜?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얘도 내려올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거기에서 유가. 그죠? 6월 26일 금요일까지 유가로 보게 되면 장중 70불을 더 하회하고, 그죠? 여기 95불에서, 그죠? 95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69불 내까지 내려왔으니 조금 반등은 올 수 있지. 75불 정도까지.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미국 물가 발표 지표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면, 그죠? 7월 달에 발표될 6월 CPI나 PPI는 당연히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불안감은 약해지고, 물론 그죠? 미국 시장 장 끝난 다음에, 그죠? 우리 금요일에도 일부 나왔던 이야기고, 이란이 드론 공격했던 이야기까지는 나왔었던 거고, 그죠? 그것에 대응해서 트럼프가 뭡니까?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이란 미사일 드론 시설을 공격한 부분. 그럼 미국이, 그죠? 호르무즈 해협의 그 선박에 드론 공격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란을 어떻게 제어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핵심은 저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두고 미국하고 이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파토로 가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 아시죠? 지금 항공문서 받아놓고 그 받은 가운데에서 이란이 여기서 다시 미국하고 치고받는 흐름으로 갈 거였으면 휴전 합의 이런 거 스위스에서 하고 이러지도 않지. 그죠? 그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이즈 정도지.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온 건 미국 시장이 이 하락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악재는 요거 하나야.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제? 그런데 이것도 이미 일정 정도는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그죠? 이거 가지고 다시 유가가 막 80불을 넘어가고 이런 현상은 아니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75불 정도까지 반등을 해도 더 치고 올라갈 흐름은 아니지. 물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생각했었던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하고 왜 걔네가 대장주인데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더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핵심 대장이잖아.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어차피 반도체 칩이 그 대장이니까 우리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고 15% 급등 중이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있죠. 15% 급등했어. 급등해도 양봉 이어가기 힘들다. 왜? 이렇게 3단을 올라와서 실적이 좋다는 거 확인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운봉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삼성전자 7월 7일 날 실적 발표해. 그지? 7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남아있어. 그런데 뭡니까? 걔네들 실적도 좋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이거 바로 치고 간다? 못 가. 왜? 실적이 좋다는 것까지를 확인했잖아.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돼. 그럼 뭡니까? 여기서 박스권이지. 그죠? 요 1000불과 1300불 내외에서의 박스권이 움직여지는 형태로 갈 거라고. 그럼 우리 시장 내일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겠지. 그죠? 그런데 이만큼의 약세는 아닐 거라고. 다만 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32만원과 38만원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한번 레이스를 갖는 정도. 그죠? 그래서 30만원 근처 32만원 이하는 매수자이고, 그죠? 33만원, 36만원 요 사이는 어리버리한 가격이고, 매도도 쉽지 않고, 매수도 쉽지 않은 가격이다. 그죠? 미국 시장의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한다고, 그 반영되면서 주가 올라오고 막 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게 사실은 뭡니까? 유상증자고, 그지? 주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있지. 그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면 뭡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그쪽 거 ADR은 사더라도 이쪽에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박스권 열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하겠냐고 그러진 않지. 이거 급락이라고 보면 안 되지. 그죠? 15% 올랐다가 6% 떨어진 건데. 그죠? 실적 좋고 PER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높지. 10배 가까이 되니까. 삼성전자는 6배 초중반, 하이닉스는 7배 초중반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싼 거고 제일 싼 거지. PER로 보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순이라고. 자, 이제 그러면 얘가 그러면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던 애플의 가격 인상이라고. 그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가격 인상을 한다. 그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죠? 무슨 얘기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20%, 25%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건 단지 얘네가 가격 인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격 인상에서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반도체 칩 가격도 내려올 거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지? 자, 그전에도 여러분들, 지금 애플이 중국한테, 미국 정부한테 중국산 칩을 사게 해달라. 왜? 칩 가격이 너무 비싸다. 칩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모리 가격이 급등 부분이 미국에서 뭡니까? 미국에서 AI 투자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 그죠? 중국 거를 못 쓰게 하고, 또 미국의 고급 칩, 고사양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국 견제야. 그지? 그런데 애플이 중국하고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죠? 메모리 값이 너무 급등해서 오래 못 버틴다. 제품값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창신 양쯔 메모리사로부터 구매 타진을 하고, 그죠? 삼전 닉스의 협력사 이전을 낮추는 우려. 그지? 낮추려고 하는 의도. 그런데 미국 의회는 공산당 돕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죠? 지금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8%, 하이닉스가 29%, 마이크론이 22%, 그죠? 창신 메모리가 8%, 나냐 2%. 그죠? 이렇게 지금 순위야. 디램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그죠? 다 지금 IPO 상장하면 결국 증설을 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애플이 뭡니까? 이쪽 중국 기업들을 이거를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메모리 쪽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 선택이. 왜냐면 지금 이 정리를 잘 해놨던데, 그죠? 지금 저렇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을 인상을 한 건 무슨 의도냐면, 그죠?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죠? 반도체 이 메모리 투자의 절반을 지금 AI 투자에서, AI 투자하는 데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야.
3년 전, 2023년, 2024년만 해도 AI 투자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AI 투자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48%라면 그 여타 비용 빼고 뭐가 남냐고 도대체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투자해서 이 상태의 가격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이크론 실적이 너무 잘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졌다는 건 가격이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너무 높아지면 그것을 그 수요처인 빅테크 기업들은 그죠? 어디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마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익성에 의문이 생겨버린다고. 자, 그러면 그죠? 이 메모리 비중을 낮추고 메모리 가격을 낮추려면 중국 거 쓰게 해줘야지. 트럼프가. 그죠? 중국 거 쓰게 해주면 돼. 그러면 중국이 더 증설할 거고. 그러면 메모리 가격 낮아질 거야. 안 해주면. 그죠? 공산당 돕는 일이라고 안 해주면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가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뭡니까? 애플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압박을 미국 정부한테 한 거라고. 거기에 머스크도 동참했잖아. 그게? 애플이 40년 내 본 적 없는 가격 급등.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나 역시 본 적 없는 가격 급등 상황이다. 그죠? 그렇게 가격 급등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죠? 3차 인플레이 우려를 보일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쓴 거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80%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게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싼 흐름 부분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 빅테크 나머지 기업들의 그죠? 수익성 이 부분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5%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입니다. 최저가죠? 올해 최저가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죠?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애플은 그나마 시가총액이 가장 높으니까, 덜 빠졌다 해도, 그리고 어제 좀 금요일날 올랐다 해도, 실제로는 주가는 고점에서 퍽 빠졌지, 얘도. 그죠? 300불, 320불을 근처 가던 게 지금 270불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280불이니까. 그죠? 거기에, 이게 AI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가잖아. 아마존. 그죠? 280불에서 230불까지 내려온. 그나마 얘네는 양호하지. 그죠? 그 외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 조방원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응?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테슬라도 500불 하던 게 지금 뭡니까? 370불, 380불에 내려와 있고. 어디였어? 이젠 시가총액이 하도 작아져서 잘 보이지도 않네. 메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실제로는 기술주 중에서 AI 반도체 이쪽만 올랐지 기술주는 전혀 못 오르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지?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이 칩 가격에 대한 불만을 가격 인상으로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앞서서 봤었던 유가라든지 국채금리 내려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미국 정부에 협상을 하게끔 한다는 건 그지? 진짜로 저는 중국의 양쪽 메모리니 뭐니 이거 해가지고 애플이 저걸 구매할 수 있게끔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텔이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그죠? 삼전닉스 이쪽에 증설을 강요할 가능성이 더 크지. 그죠?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 압박을 들어가거나 그죠? 증설을 더 하게끔 하는 흐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1사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간다면 세게 올라가기는 부담인 거잖아. 그죠? 저는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래야 여타 섹터 부분도 수급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지금 ETF에, 그죠? 아까 뭐 뉴스를 여러분들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50배, 150배 뭐 뉴스 완전히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 ETF로.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싼 거 비싸지. 그지? 그냥 주식 살려면 비싸잖아. 그런데 3만 원, 5만 원 이거 이런 네버 ETF 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낮은 ETF. 그지? 그런 거 팔아서 그런 거 하면서 그지? 그쪽으로 하게 되면 가격 부담이 적으니까 응? 뭐예요? 사서 응? 레버리지 진땅이 50배, 100배가 말이 되냐고. 그런 것까지 지금 만들 정도면 그지? 다른 거 팔아서 자꾸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수급의 쏠림 현상을.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10%? 앞으로는 15%도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로 15%, 아래로 15%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왜? 올라가면 그 레버리지 ETF가 확 수급 쏠리고 들어왔다가. 왜? 1%만 주가가 올라도 레버리지는 그죠? 몇십 배로 움직이니까 올라갈 땐 뚝 올라갔다가 떨어질 땐 또 급락하면서 그 ETF들 박살나는 자금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도박판이 전개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삼전닉스가.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올라가기 힘들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나 일본 시장도 급락을 했었던 요인이 요거였었지. 요게 또 미국 시장 금요일 반도체 약세 요인이기도 했고. 그지? 오픈 AI가 상장을 연기할 수도 있다. 스페이스X 상장하고 주가 오르는 척 하더니 3일 급등하더니 그죠? 다 빼먹었죠. 그지? 왜? 유통 물량 없는데 돈 지랄하면서 뭡니까? ETF 쪽이 막 들어갔다가 그지? 그거 다 까먹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AI 기업 고평가 논란까지 있고 미국 정부 신제품 규제도 변수로 놓여져 있고 거기다가 챗GPT 흑자 전환 시간이 더 필요로 하다는 부분이고 그런데 샘 올트만 오픈 AI는 자기는 뭡니까? 1조 달러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응? 기업 가치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장의 시기를 늦추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저는 그거보다 지금 사실 그 이 IPO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픈 AI도 그죠? 실질적으로 그 상장을 해서 다 그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다 그 비용 그 자금이 다 AI로 투자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야. 그죠? 왜냐면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쪽 라인 부분에 그죠? 사모대출 관련해서 환급 뭐 제한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렇듯이 그죠? 챗GPT가 제미나이에게 밀리고 응? 뭐 이런 흐름 부분들이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요인들 뭐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래서 미국 시장의 소프트뱅크라든지 일본 시장의 소프트뱅크라든지 그죠? 이런 쪽이 금요일 날 박살이 났잖아. MLCC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본 시장도 급락을 한 요 요인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이 애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주들이 약한 거다. 반도체 쪽이 약했던 거라고. 그 나머지는, 그죠?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죠? 나머지 섹터보다, 그 AI와 연결돼 있는 전력기기, 뭐 이쪽은 안 좋았어도, 섹터상으로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다시 한번 복귀하면,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될 범위, 그게 이제 7월부터 시작한다. 그제? 그런 우려가 정점인 때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초 아니겠어요? 응? 얘네가 뭐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니면 국민연금도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니면 7월부터 자유로워진다고 7월부터 확 매도하겠냐고. 이미 6월부터 일부 매도가 나오고 하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7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고 확 뺄까? 그거 아니라고 봐. 이런 악재 내용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영향을 시장이 받고 있었던 거고 신용잔고도 마찬가지고 신용잔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용잔고 늘어나는 게 대부분 뭐예요? 거래소야. 거래소의 삼전닉스, S7, 코스닥은 신용 계속 빠지고 있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뭐 지금 보지 뭐. 그죠? 아까 아니 개인의 신용잔고가 더 늘어나려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매도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죠? 개인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려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지. 근데 코스닥 뭐 올랐어? 4.5% 빠진 4.1% 빠지는데 코스닥만 7천억 가까이 매도했잖아 개인이. 코스피는 9조 3천억을 매수하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금요일날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9조 4천억을 매수한 부분에 어디 갔어? 뭘 매수를 했느냐? 코스피 대형주 전기전자 9조 삼성전자 하이닉스 9조 샀다는 거예요. 9조 3천억 쪽에.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물산 뭐 이런 쪽 라인인데 실제로는 이제 전기전자 쪽이니까 그죠? 그쪽이 샀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이 구조를 지구장창 산 쪽,
이쪽에 신용 비중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죠? 개인이 주구장창 매도한 코스닥 쪽에 신용 비중이 늘어났겠습니까? 그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체 수급에 있어서 지금 고객예탁금이 136조. 그죠? 136조.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돈은. 그런데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니까 문제지. 개인들은. 그죠? 일주일 전만 해도 120조에서 136조로 주식을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이 늘고 있다고. 그런데 신용도 전체 신용은 늘고 있어요. 그죠? 6월 23일 날 38조였는데 38조 6천억으로 계속 거래소 신용이 늘고 있어요. 느는데 아까 저걸로 보면 코스피가 느는 거라고. 그죠? 코스피는 거의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그죠? 계속 늘어나다가 11조부터 11조부터 줄어들고 있어. 실제로는 어디야? 언제야? 10조, 11조. 작년 12월 달에 10조. 그죠? 11조가 한 번 있었는데. 그죠? 작년 12월부터 계속 10조 하다가, 여기 11조. 3월 3일 날 11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조금씩. 그러니까 코스닥은 신용부담이 이미 죽은 거야. 수급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시가총액이, 그죠? 거래소에 10분의 1 규모 이하로 접어들면서 소외돼. 그러면 코스닥이 저렇게, 소외됐었던 이유, 개인들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였잖아. 승강제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관리군으로 이제 이거 윤곽 잡힐 때 그 전에 못 들어갈 우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거기다가 상장 유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동존주들 매도할 거고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이거 2026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쪽에 개인에 의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거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을 한번 거래소는 뭐 계속 보고 있는 지수니까 뭐 아무 이상 없잖아. 그죠? 이거 삼전닉스의 영향이 다 큰 거지. 삼전닉스로 지수 만든 거야, 이건. 나머지 주식들은 이 지수하고 지금 전혀 관련이 없어. 그죠? 길게 보면 이 박스고, 짧게 보면 요 라인이고, 이거 이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고, 있는 중이라고, 지수 자체는. 뭘로? 시가총액의 64%의 비중을 갖고 있는 S7 종목들이 지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시가총액 높은 삼전닉스를 비롯한 S7 종목들이 지수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코스닥은 그죠? 그냥 박살이 났잖아. 연봉이 음봉 전환에서 돌아나왔고 월봉 그죠? 그런데 네. 뭐 급락기야 급락. 두 달 동안 그죠? 쭉 빼서 주봉으로. 그런데 그죠? 아까 저 이야기했었던 코스닥의 승강제나 뭐 이런 모든 배반 여인들을 감안을 해도 저는 이 월봉을 깨지는 자리까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야. 그죠?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영업이익이 PR은 당연히 높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 요인이 PR이야. 그죠? 이거 PER 상대적으로 근데 코스닥 주식들이 그거 몰랐냐고. 그 뭐 5년 전 10년 전에 몰랐어? PER이 높다는 거? 성장에 프리미엄을 주니까 PER이 높았던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삼전닉스 가려고 코스닥을 때리는 상황이라고. 이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그게 800포인트 내외라면 지금은 여기서 도망가는 건 아니야. 저런 재반 악재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월봉이 이렇게 이 일봉도 아니고 월봉 두 개로 이렇게 급락을 시켰는데 살아있는 코스닥 기술적인 종목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월봉이 이렇게 깨졌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불릴 만한 가격 라인이라고 850이. 그리고 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었던 요 지수가 정석 지수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죠? 이게 여기 저 오버슈팅 하는 데도 있었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이 영업이익 그래도 성장성과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이거 코스닥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코스닥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어가 2024년, 2025년에 줄어들었지만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코스피 삼전닉스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니까 얘네들보다 못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일봉도 아니고 월봉의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요거 조금 더 내려갈다. 지금 뭡니까? 특별한 개별 기업의 악재 이런 부분이 아닌데 지수를 이렇게 끌고 내려온 건데 여기서 던지는 건 이건 무의미한 거야.
그죠? 이 범주 안에서 노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아까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시장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미국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저렇게 낮아질 수 있는 우려인데 지금 딱 애플이 다시 이 물가에 대한 불안을 자극할 만한 인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 기업들에게 메모리 공급을 받게 해주든지 그러면 제품 가격 인상 안 할 거 아니야. 낮아지니까 인상을 하더라도 그 폭을 적게 하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해준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것 때문에 부담돼서 중국 기업들한테 반도체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한테 전력기기니 원전이니 조선이니 화장품이니 다 걔네들이 더 싼데 우리나라 망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경쟁에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동차, 전기차, 다 태양광, 풍력 다 싸잖아. 중국계. 그러면 물가 안정하겠다고 애플 이야기를 수용을 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수용해준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트럼프 정책을 다 바꾸는 일이라고. 그건 안 될 거라고.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이고 삼전닉스 조여서 그죠? 미국에 더 투자하고 증설 더하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까 저 PER인 건 분명하지만 편안하게 수익을 위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내주진 않을 거라고. 변동성을 제가 기본 얘기하잖아. 음봉 두 개 강하게 내려오면 매수. 하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도 양봉 두 개 나오게 되면 뭡니까? 비중 축소. 이러면서 움직여지는 흐름으로 가는 게 삼전닉스 S7의 종목 섹터다. 그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환율이 안정이 돼야 물가 부담이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근데 환율이 안정을 못 보여. 그죠? 환율이 1,500원대에서 그죠? 1,400원대로 내려오질 않아. 그죠? 이 환율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다른 여타 섹터도 올라올 거라고 보면 돼. 그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일봉으로는 1,500원, 1,550원, 여기 1,170원까지 갔나? 61원까지 갔었었는데, 그죠? 상승 곡선을 지금, 환율은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가는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근데 여기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지.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해서 거기서 돈을 땡겨서 한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그죠? 그 타이밍이 7월 10일이잖아.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도 내려올 수 있는 정고점 위치까지 왔고, 원화 약세나 엔화 약세도, 그죠? 지금 약세 보일 만큼 보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확 공급될 수 있는 타임, 그게 하이닉스의 뭡니까? ADR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 그때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은 거 아니에요. 그지? 길어야. 그러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는 주 초반에 조금 몰라도 그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그지?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보다 반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종목 간 차별화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코스피 V 변동성, V 변동성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2020년 팬데믹 때. 이 변동성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온 게 뭐예요? 삼전닉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주가가 하루에 3, 4% 지수가 상승하고 떨어지고는 기본. 하루 일중 등락이. 한 달 등락은 15%에서 20%. 이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오는 변동성 흐름에 와 있다는 거라고. 자, 그리고 아까 수급상황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까 강화된 상장 폐지 시작. 그죠? 아까 그 그림으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번 주 이제 7월 1일 앞두고 계속 나올 거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죠? 제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코스닥의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타이밍이 그죠? 이미 적용돼서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불거지는 타이밍이 저점을 만드는 거였다.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게 주시장이었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대한민국 대도양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라고 그죠? 지금 뭡니까?
29일 날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 반도체와 AI와 관련돼서 뭐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뭐 해서 뭐 호남 충청의 반도체 뭐 그리고 뭡니까? 이쪽 울산, 영남 뭐 요쪽에 피지컬 AI 그제? 뭐 좋은 이야기는 다 해놨어. 그죠? 섹터 부분에 그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이야기가 29일 나온다고 하니 그죠? 이쪽은 이런 뉴스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뉴스는 아니지 이 뉴스는 그죠?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한다는 건 증설을 한다는 거고 그죠? 그 증설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용이지 투자하는 기업은 비용이지.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 이 관련 내용을 갖고 있는 쪽다인 부분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소지를 갖겠지. 근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정부에서 주도해서 뭐 몇십 조 투자한다 막 이러고 뭐 하는 게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죠? 그 전에 뭐 윤석열 정부 때나 뭐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에도 맨날 투자해서 맨날 뭐 한다고 해도 그죠? 실제로 그것만큼 우리 이건 뭐 주식하면서 맨날 듣는 내용이잖아. 그죠? 몇십 조 몇백 조 투자한다는데 이번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그죠? 규모 미공개한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이런 내용들은 코스닥 쪽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일부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야. 금요일에도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돼서 기업들에게 니가킴 바이오나 LIG 그죠? 이쪽 라인 부분에 5천억 투자한다 그러는데도 주가가 반영을 제대로 못해. 투자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반영을 못하냐? 그러면 다 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가. 그죠? 제가 어제 우리 아버지 제사였었는데 남동생 7살 밑에 막내가 계좌를 까서 보여줘요. 응? 주식? 제가 주식 관련 일을 하는데 주식 한 번도 안 했던 놈입니다.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 응? 근데 삼성전자, 응? 삼성전자, 삼성전자하고 몇 종목가 다섯 종목 정도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 수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박살이야. 그만큼 뭐예요?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그냥 삼성전자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선 여기서 그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주식 가격이다라고는 가격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고 없으면 뭡니까? 이틀 세게 밀리면 살막 사고 다시 반등하면 그 추세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32만 원 그 이하로 내려오는 쪽 라인에선 사두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언제 수요일 아침이지. 그때 타는 타이밍이야. 근데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려면 다른 걸 팔고 현금을 만들고 있어야 그렇게 급락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아쉬운 게 그죠? 신규 자금은 없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너무 펀더멘탈 대비 너무 내려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삼성하고 SK그룹의 합산 국내 증시 시가총액 비중이 64%예요. 삼성전자하고 SK그룹 그 관련 기업들 64%. 그러니 얘네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얘네가 떨어지면 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변동성도 그죠? 종목이 5%에서 10%를 움직이니 당연히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고 난리부르스를 치는 것도 얘네 영향인데 얘네가 그런 와중에 뭡니까? 하나 둘씩 다른 주식 팔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 급락하고 올라가고 급락하고 같이 급락했다가 올라갈 땐 지네끼리 가고 같이 급락했다가 지네끼리 올라갈 땐 지수 올라갈 땐 지네끼리 올라가고 그러다가 뭡니까? 그 뭐지? 원숭이가 양치기 소년 되는 타이밍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된다고. 아직까지는 그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나와야 진짜 시장이 바뀌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나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그죠? 아까 저런 반도체에 관련된 악재 이야기 그죠? 그게 그래야 돼 그지? 자 반도체가 쉽게 아까는 반도체의 악재 요인이었다면 요거는 지금 DDR5 현물가하고 고정거래 가격. 그러니까 스팟 가격의 차트가 요거야. 연한. 그죠? 여기 스팟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계약 가격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 한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 그렇게 올라가면 AI 투자하는 기업들 망해. 응? 그죠? 가격은 공급하고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기본이 뭡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수요가 지금은 원체 AI 투자에 대한 이 카펙스 투자가 세서 그런데 그것도 그 카펙스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 때문에 카페스 투자를 계속 하는데 이 가격이 디램 가격이나 HBM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 수익성을 담보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카펙스를 투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규모가 그리고 투자의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이 가격, 이게 지속되는 흐름 부분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가격도 싸지,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싸고. 그런데 수익성을 담보해낼 가능성이 힘들다라고 보면 뭡니까? AI 투자하는 기업들의 카펙스 투자의 속도 조절이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담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삼성닉스를 사는 타이밍은 아니고 신중하게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MSCI 전세계 지수 요거 보게 되면 뭡니까? 지금 마켓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닝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부담이고, 다만 가격 면에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AI 메모리 20%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이 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너무 싼 축에 속혀 있는 건 맞지, 그죠? 그런데 이제 저 싼 배경이 이 ETF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ETF에 뭡니까? 이 20검은색이 하이닉스에 몰려있는 ETF 자금이에요. 삼성전자는 이 파란색 ETF에 들어온 돈 자금이. 그러면 ETF로 가지고 자금으로 실적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올려붙인다고 하이닉스를 계속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걸. 그러다가 돈이 빠져서 내려오면 얘네 쪽으로 몰려가려고 다른 쪽에서 다른 ETF, 코스닥 ETF에서 돈 빼고, 그죠? 조선 ETF에서 돈 빼고, 전력기기 ETF에서 돈 빼서 일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같이 미쳐서 여기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얘네가 인기야. 지금은 얘네가 좋아. 그런데 저쪽 돈을 저쪽 ETF에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반도체 ETF로 들어가면서 얘네가 이렇게 실적을 무시하고까지 돈지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50배, 150배 추정 ETF 쪽으로 따라서 들어가야 되냐고. 그건 아니죠. 이거 나중에, 그죠? 지금은 항상 촛불이 꺼지기 전이 가장 빛나. 근데 촛불이 영원히 빛날까? 새로운 기술 32만 원 갈 때 100만 원 간다 그랬어요. 동양제철화, 그죠? 50배 올랐을 때 100배 간다 그랬어. 2차전지 그렇게 올랐는데 7월 26일 날 고점 나오고 더 간다 그랬어. 2028년까지 간다 그랬어. 제 남동생까지 주식 전혀 일도 관심 없는 애까지, 그죠? 삼성전자를 샀다는 건, 그제? 그만큼 중산층이, 그죠? 뭐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도 요새는 쪽팔리죠, 그죠? 강남에 서울에 아파트 큰 거 하나 없으면 중산층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이잖아. 월급으로 SK, 삼성전자, 이거 여기 안 다니면 중산층도 안 되지, 이젠. 그게 상대적 박탈감. 주식도 지금 그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지난번에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저 ETF 2배 ETF 이거 만들어주고 허락해주고 나서 후회한다고. 이런 ETF의 돈지랄은 그저 변동성을 크게, 여기서부터는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걸 봐야 된다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제? 그렇다고 실적으로 아직 고점이 안 나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급락한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변동성이 피곤함을 유치하는 흐름에 다른 거는 다 버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흐름이 전개될 때가 항상 주식은 꼭지였어요. 그죠? 요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ETF, EWI 이쪽의 자금은 조금 내려오다가 5월 말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요 드램 쪽 자금은 펀드의 순이익이 엄청나다. 응? 펀드 그게 다 그 자금이야. ETF뿐만이 아니라 이 돈이 이쪽으로만 쏠리니까.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업종별 ROE, PBR 3%를 한번 봅니다. 반도체 오를 자격이 있어요. 응? ROE가 일단 높고, PBR, 이건 PBR이야. 요 세로 치곤 PBR. 이쪽은 영업이익률, 12개월 예상. 반도체 ROE 높고, PBR 낮고 하니까 올라갈 만하지. 그죠? 거기에 뭡니까? 요게 ROE도 낮고, PBR도 낮은 쪽 섹터. 그런 게 이제 뭐 화학, 철강, 뭐 유틸리티, 자동차, 화장품, 의류 이런 쪽이고. 주소는 ROE도 좋아. 그죠? ROE도 좋은데 지금 얘 빼고는 뭐 가는 놈이 한 명도 없잖아. 그래서 비실비실한 거야, 지금. 거기다가, 그죠? 지난번 한 2주 전부터, 그제? 뭡니까?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 독일이 좀 우세하다. 그 독일 리서치 업체, 그죠? 그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조금 더 비실한 거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조선 쪽 라인에 이 특수선 쪽 라인 부분의 비중 자체는 10%도 채 안 돼. 하나가 제일 높고. 본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오션은 그 영향이 조금 다른 조선보다는 크겠지만, 그죠? 그 기대치도 이미 낮아졌고, 그 관련 뉴스는 카페에 아까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쪽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갈수록 그 기대치가 약화되는 거라고. 기계, 전력 기계를 비롯해서, 그죠? PBR도 높고, 응? 뭐 ROE는 중간치,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맥을 못 치고 있고, 조선도 PBR은 조금 높은데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높은 거지, 영업이익이나 이익률은 높은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쁜 게 아니고, 화장품도 화장품 전체로 보면 따봉이야.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근데 제가 화장품 하다가 안 했잖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화장품은, 그제? 이제 여름이니까 또 한국 콜마 정도가 조금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겠지. 여름에 뭡니까? 이거 선크림. 왜? 그리고 OEM이니까. 메이커는 메이커, 그죠? VT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니들샷 이야기도 안 나오잖아. 수명이 너무 짧아. 인기 브랜드에. 그러니까 브랜드 기업은 뭡니까? 이 시세가 너무 짧은 거야. 한국 화장품 자체로는 수출은 아주 양호해요. 그리고 외국인들 국내 들어와서 피부 시술하고 이러는 거 사상 최고야. 그런데도 주가 전혀 반영 못하고 있잖아. 왜? 반도체로 만든 거니까니. 자, 거기에 이제 아까 미국은 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또 약간 기스를 보여준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 인상, 그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를 한 번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게 맞는 그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튼 물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건 분명한 거야. 그제? 왜?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하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 정말. 그제? 자영업자들 지금 특히 술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점 술집하는 쪽 라인들은 저녁 10시 넘어서 손님이 없어. 응? 젊은이들 술 안 먹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점심때, 그죠? 뭡니까? 나가서, 구내 식당을 먹든, 아니면, 뭡니까? 옆집 김치찌개집이든, 청국장집이든 가서 먹었죠? 요즘 애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외하고, 몇몇 잘 나가는 기업 제외하고는,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도시락, 응? 간이 도시락 그거 싸서 먹는다잖아. 직장 다니면서도. 왜? 강남에 나가면, 최소가 12,000원, 15,000원. 점심 먹으려면. 근데 그만큼 월급은 올랐냐고. 거기에 전기료까지 또 인상해야지. 앞으로. 그 공공요금 인상하고 하면 물가는 그걸 잡기 위해서, 그죠? 그걸 잡으려면 그게 이제 자꾸 되돌아가는 건데, 환율도 내려와야 되고, 유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우리도 유가에 민감한 나라니까.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분기점이 그나마 하이닉스 상장하고 그 자금, 국내 투자하는데 달러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번 주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시범 거래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매일 열린다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공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이쪽 라인 부분. 그러니까 내일은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죠?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 화요일 날, 그죠? 뭐 한국 광공업 생산, 뭐 중국은 그거고, 미국이 소비자 신뢰 지수 조금 나오고, 거기에 이제 행사가 뭐 이 아까 이야기한 월요일 화요일 이쪽 일정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뭐 지역별로 뭐 어떻게 뭐 발표하고 뭐 하면서 나중에 기업이 발표한다는데 그 기사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수요일 날은 홍콩하고 캐나다가 휴장이고 코스닥 30주년 행사한다는데 1일에서 3일 그래도 얼굴에 뭔가 있으면 요거 앞두고 주가를 좀 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연중 최저점에 코스닥 30주년 행사해야 하는 게 그 제정신입니까? 응? 그렇잖아. 그제? 이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번 세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소지가 크지. 그리고 6월 수출입이 발표가 되고, 그죠? 20일까지는 수출 양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 6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할 텐데, 뭐, 요 수치는, 지난번보다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안 줄어들 것 같은데, 그죠? 카펙스 AI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상치로는 뭐 0.2%, 2포인트,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흐름이고, 목요일 날,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원래 이거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 그죠? 금요일이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 휴장이 돼갖고, 그죠? 요 목요일 날 실업률하고 발표되는 상황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수요일 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 발언 수요일 날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실질이 본심이 조금 나올까, 그죠? 그러면서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뭐 세게 불거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가도 내려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길 바라고,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 테슬라 2분기 자동차 판매량 발표하고, 뭐 그런 내용들 뭐 그 정도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고. 아시죠?